전쟁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일부 지역 집값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국정 최고 책임자가 TV 생중계로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그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이후부터 쉼없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이후 2년 6개월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 18차례. 대규모 종합대책으로만 치면 4차례로 그 어느 정부보다 굵직하고 강력한 규제 성격의 정책이 많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기 침체를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했고 그 핵심은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라고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수요를 좀 자극했고요. 이제 문제는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증가한 게 이제 큰 문제였죠. 거기에다가 물론 뭐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할 그런 어떤 조짐이 보였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를 했죠. 2017년 발표한 이른바 파리 대책은 서울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시키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활 같은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듬해 발표된 9.13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서울 집값이 32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으며 다주택 세대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것.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았으며 효과는 채 1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집을 이제 갖고 이제 거주 목적 외에 다른 뭐 자본이동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이제 규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압축하려는 경향이 강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강남 불패라는 말도 만들어진 거고 또 뭐 강남의 일종의 뭐 안전자산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을 이제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투기적 거품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상황을 지켜보던 정부는 규제의 끝판왕으로 통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듭니다. 투기 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그다음에 주택 거래량 등의 요건을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서울의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8개 구 27개 동. 주택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으로 판단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지난해 하반기, 그 당시 신혼집을 구해야 했던 한 부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난 11월 결혼한 종원 씨 부부. 이들은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실감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명 많이 없어. 전생에 매물이 없어서 정말 많이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한 2달? 보통 한 1억 5천 중후반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던 거죠. 대부분 2억이 다 넘어가고 있었고 아무리 작은 집도 2억 2천, 2억 5천으로 갔었고 근데 그나마도 매물이 없어요. 괜찮은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종원 씨 부부는 LH, SH 청약부터 매매까지 염두에 두고 집을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너무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매매가랑 전세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2천, 3천 정도 더 하면 이제 뭐 매매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신혼부부가 2천, 3천이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결혼이 또 늦춰져야 하는 거고. 지난 1월 한 부동산 연구소에선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이 9억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297만 원인데요. 9억 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꼬박 25년을 모아야만 합니다.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굴까? 내 나이대에 30대쯤의 나이대에 9억에 대해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정말 단돈 1억 모으기도 힘든 10년이었는데 그거의 9배면 제가 90세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집값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2, 3년간 소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서울 집값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부동산 열풍에 뛰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주식이나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폭등이라고 느껴지는 서울 집값은 누가 올리고 있는 걸까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재 132제곱미터의 가격이 26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작은 평수는 어떨까요? 역시 110제곱미터 기준 18억 원으로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가격이었는데요. 웬만한 중산층은 엄두도 못 낼 집값입니다. 학군이 뛰어난 데다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까지 편리한 강남. 그런 강남에는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데요. 전국으로 따지면 1%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초고가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추이를 지켜봤더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오르면 나머지 아파트 가격이 뒤따라 오른다는 점입니다. 초고가 아파트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데요. 1%가 99%를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강남이 오르면은 뭐 강북이 오르고 뭐 강북이 오르면 또 수도권이 오르고 또 지방까지 오르는 이른바 이제 강남 주택 시장이 갖고 있는 선도적 기능 그리고 다른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결 효과 이거를 이제 좀 차단하겠다는 계획이 또 강했었고.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강화될 대로 강화된 상황. 도대체 10수억에 달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하는 걸까?
저는 한 15년 전서부터 15년 전. 예, 했었어요. 뭐 아무데나 사진 않으실 거예요? 예. 주위 환경을 보고 주위 샀죠. 환경? 예. 예. 제일 보시는 게 학군, 병원, 그리고 뭐 동사무소나 뭐 편의 시설 그런 걸 보고 그 메이커 이렇게 메이크업 아파트. 아파트 대단지 예 그거 확실하게 보고 사죠. 김지영 씨는 한때 수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 외에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다는데요. 아파트를 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집값이 한 6억이다. 6억. 예. 그러면 전세를 4억 5천 정도 되는 집을 저는 1억 5천 현찰로 잔금을 치르고 사는 방식이죠. 전세를 주고 있고 예. 어머님은 저는 이제 딴 데서 거주를 자가는 아닌 거죠. 거기도 전세. 아니에요. 거기는. 이런 방식을 갭 투자라고 합니다. 소위 전세를 끼고 사는 것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만큼만 투자하고도 고가의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값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해서 계속 올라가죠. 한 9천만 원 됐으면 1천만 원이었으면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값과 집값의 차이를 이제 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걸 노리고 투자하는 걸 이제 갭 투자라고 부른 거죠. 말하자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죠. 김 씨의 경우 갭 투자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4, 5년 후에는 원래 샀던 가격보다 수천만 원에서 최대 억 단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작년 9월달에. 최고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보시면 좋고? 저는 한 2억 3억. 2억 3억? 예. 그게 이제 4, 5년 후에 2억 3억? 그렇죠. 예. 정말 투자할 만한. 그렇죠. 매력 있어요. 이런 갭 투자 방식은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일대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됩니다. 지난해 11월 강남 4구의 신규 주택 매매 거래 10건 중 6건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해 집을 산 갭 투자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고가의 아파트에 갭 투자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하는 걸로 보고됩니다. 이런 거를 실수요자만 이용한 게 아니라 집이 한 채 있는데도 또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또 이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막았어야 되고 처음부터 전세자금 대출은 집 구매 목적이 아니라 전세 들어가는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악용된 거였기 때문에 이제 막은 거고. 최근 여러 차례의 규제 강화로 문턱이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대출을 고가주택 매입에 활용하는 건데요.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을 두고 보기보다 전세대출이라도 받아 일단 집을 사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금융권은 추정합니다. 고가주택을 사는 새로운 돈줄이 된 전세대출. 이에 대한 대책이 지난해 나온 12.16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소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 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강군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12.16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주택시장을 향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크게 집값을 끌어올리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이를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에도 제한을 두었는데요. 동대책이
고가 1주택 갭 투자자를 정밀 타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계속 투자하는 게 어려워지시는 상황인가요? 예,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어려워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울 같은 데 집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대출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현찰 15억, 2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못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지난해 12월 발표된 12.16 대책은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2달여가 지난 지금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12.16 대책 시행 2달 후 강남 초고가 아파트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강남 안에서도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서초구 반포동을 찾았습니다. 지금 작년에 12.16 대책 이후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지역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처져 있는 분위기고요. 가격은 전반적으로 한 5% 정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5%면은 얼마 정도인가요? 그러면 35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억 정도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져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15억 미만으로는 아파트가 사실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매도를 하시고 싶어도 매수자가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좀 힘들고.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강남 8학군의 심장부이자 강남 부동산 불패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12.16 대책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요즘에 부동산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거래 많이 되고 대책 나오고 이제 떨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니까 많지 않아요. 그 12.16 작년에 네. 대책 이후로 지금 시세로 봤을 때 한 1, 2억 정도 떨어진 겁니까? 매매가 이제 안 이루어지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달에는 이제 2개가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실거래가 올라와야 알고 잘 몰라요. 들렸지. 12.16 대책 2달 남짓 강남 초고가 아파트는 공급도 수요도 꽉 막힌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는 아파트 값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시장을 이끌어오는 쪽이 이제 강남 그리고 그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규제가 가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16) 대책으로 인해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는 어려워졌습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규제 지역 내 부동산 투자 시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자금 마련이 쉽고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적은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규제 지역의 인기를 증명하듯 최근 진행된 경기 지역 무순위 청약의 경우 대부분 순식간에 마감되었습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네. 일주일 전에는 미분양이었던 게 네. 갑자기 일주일 후에 다 완판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엄청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았거든요. 네. 뭐 해봤자 뭐 2점 몇 이랬는데 네. 아파트라는 모델하우스는 34대 1로 그 아파트가 가장 핫하게 그거 터지고 나서 확 마감이 됐거든요. 34대 1로. 특히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미분양이 많았던 인천 검단 신도시의 경우 12.16 대책 전 1,600여 가구가 미분양이었지만 대책 발표 후 대부분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검단 신도시가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데 그 12.16 그거 터지고 나서는 아무래도 빨리 그렇게 모델하우스 청약도 마감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한 70%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비규제 지역의 매매량 역시 증가했습니다. 수원의 경우 올 1월 한 달 동안 거래된 거래량이 지난해 총 거래량의 23.7%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수요가 몰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역시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용송, 공수촌이라 불리는 비규제 지역들의 상승세가 뚜렷했는데요. 12.16 대책 발표 직후인 1월 규제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점점 축소되는 추세지만 비슷한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값은 0.22%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서울 지역을 규제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 비규제인 경기 지역의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정책이 기도하는 그 외의 또 다른 또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장 이르면 3월부터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더 촘촘해집니다. 규제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란 주택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 규제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신고 항목 또한 구체적이지 못해 편법, 불법적 투기 수요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 3월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 역시 더욱 구체화되는데요. 특히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을 구체화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시 위법과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현금 등 기타 그리고 증여상속 금융기관 대출액 차입금 그 밖의 차입금으로 해서 자기 자금과 차입금의 총액 등을 적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증여상속 등에 대해서도 누구로부터 증여상속을 받는 것인지 또는 현금 등 기타라고 되어 있지만 현금은 얼마고 기타 금융자산들은 어떤 것들로 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금융기관 대출액에 대해서도 이게 주택담보대출인지 아니면 그 뭐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사업자 대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밖에 차입금에 대해서도 누구로부터 차입을 했는지를 이제 적시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까지는 그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화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들을 실제 그 거래 금액에 대해서 그 계좌이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 대출 승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을 지급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적도록 하게 되는 상황이죠. 담보대출을
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 지구에 9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자금과 또는 계획을 세워서 그 구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 계획들이 그 뭐 서류로서 제출 안 되거나 아니면 입증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정부에서는 주택 취득자금 출처라든지 흐름을 좀 더 명쾌하게 하고 그 거래 질서를 좀 개선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투기 수요로 주택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경제의 활력도 떨어집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응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